안녕하세요. 이슈타파 최봉기입니다. 오늘은 지난 방송에 이어 트럼프가 재임 기간 중 이룬 주요 성과 나머지 셋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성과는 워싱턴 정가의 늪이라고 알려져 있는 딥스테이트를 폭로했다는 점입니다. 워싱턴의 늪이란 워싱턴 정가에서 오랫동안 권력을 장악하고 이익을 쫓는 정치인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에는 민주당과 공화당 정치인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국민의 복지를 위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형태의 정치 개혁도 거부함으로써 워싱턴 정가를 악취가 풍기는 늪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들 정치인은 다른 이익 집단과 함께 워싱턴 이익 공동체, 이른바 딥스테이트를 형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정치인, 좌파 매체, 빅테크 기업과 기업인, 그리고 민간 조직 등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트럼프의 정치개혁은 이들 공동체의 이익을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트럼프의 정책을 방해했고 트럼프의 연임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감청한 것으로 알려진 FBI 정보원과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 국장을 조사하였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삭제된 이메일 33,000건을 공개했습니다. 또한 2016년 대선 때 오바마가 그를 감청한 스파이게이트도 추궁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트럼프는 임기 동안 딥스테이트를 완전히 제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 과정은 딥스테이트의 정체를 세상에 노출시켰을 뿐만 아니라 누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지 폭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는데요. 대법원장, 상하원 의원, 각 주지사 등 정부 고위층이 딥스테이트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거 존 F 케네디 대통령도 딥스테이트 세력에 맞서 싸우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암살당했습니다. 트럼프도 딥스테이트를 이기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이번 대선 과정을 통해 이들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나게 한 것은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성과는 좌편향 추세에 제동을 걸었고 미국의 정신과 전통적 가치를 되찾았다는 점입니다. 트럼프는 전통적 미국 가정에서 자라났기에 미국의 건국 정신과 전통적 가치를 중시해왔습니다. 미국인은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으며 모험을 좋아하고 가정을 중시하며 신을 믿고 자유와 인권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바마 전 행정부의 자경화 정책을 거치면서 이 같은 전통적 가치관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트럼프는 취임하자마자 오바마 케어 등 전임 오바마 정부의 각종 자경화 정책을 폐지하거나 제동을 걸었습니다. 트럼프는 국경 장벽을 설치해 국경 통제를 강화했지만 합법적 이민자들의 권익은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자국민들의 안전과 청소년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피아와 범죄 조직 단체를 단속했습니다. 그는 또 경찰과 법을 집행하는 기관을 지지하였고 사회의 치안과 가족의 안전을 보장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 국기와 미국 국가를 존중하고 미국인들의 전통적 가치관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는 3명의 보수파 대법관을 임명하여 미국의 헌법과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는 보수파 대법관 숫자가 자유파 대법관 숫자보다 많도록 안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선 과정에서 드러난 대법관들의 태도를 볼 때 앞으로 이들이 미국의 건국 정신과 전통적 가치관을 어떻게 지켜나갈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앙의 자유는 바다를 건너 미국으로 건너온 초기 이민자들의 중요한 신념이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지키고 신앙을 강조하는 것은 트럼프 집권 4년 동안 매우 중요하고도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We don't worship government, we worship God. 트럼프는 위구르인, 파룬궁 수련자 등 중공으로부터 박해받고 있는 사람들도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이는 트럼프가 신앙의 자유와 인권 중시를 몸소 실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미국인의 삶은 가정, 교회, 국가, 세계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회 최소 단위인 가정은 모든 사람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교회는 인간이
신과 소통하고 기도하고 참여하는 신성한 정당입니다. 그 다음이 국가와 정부입니다. 그러나 좌파 정치인들은 정부의 중요성을 우선적으로 주장합니다. 권력을 집중시켜야 국민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트럼프는 이와 달리 집권한 후 정부의 많은 권한을 축소하고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다음 6번째는 트럼프가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중공의 패권 확장을 성공하지 못하도록 제재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 중 링컨과 레이건을 가장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재임 기간 레이건 전 대통령처럼 공산주의를 반대하였고 각종 연설에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폐해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는 쿠바와 베네수엘라 등과 같은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국가들을 제재하였고 무엇보다 지난 40년간 유지해온 대중 유화 정책을 강경 대응으로 전환했습니다. 외교, 인권, 무역, 과학기술, 첩보활동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통해 중공의 1대1로와 글로벌 패권 야욕을 무력화시켰습니다. 트럼프는 퇴임을 앞둔 시점에서도 중공에 대한 각종 제재를 단행하였습니다. 미국인이 중공군과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였고 중국 해양 석유 그룹을 수출 통제 리스트에 올렸으며 남중국해 군사화에 관여한 중국인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등 다각도로 제재를 가했습니다.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지난주 30분 간격으로 중공의 위협을 폭로하고 중공을 비난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그는 중공이 중공 바이러스 역병을 은폐했기 때문에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다고 비판하였고 미국 사회와 대학교에 스파이를 대거 침투시킨 점도 비난하였습니다. 미 국가정보국 국장은 의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중공이 확실히 올해 미 대선에 개입했지만 중앙정보국의 고위층이 이 같은 정보를 통제하고 의도적으로 중공 대선 개입을 희석시키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가 중공의 온갖 악행을 폭로하지 않았다면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중공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이든이 취임하면 중공에 대한 압박 수위도 느슨해지고 중공의 실체를 밝히는 일도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트럼프의 6가지 성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국민의 56%가 사전 전보다 더 잘 살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40년간 가장 높은 만족도 수치입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이룬 성과는 분명 미국인들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인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